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산세무 2급 제94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 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회계 기간을 보시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이고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4월 20일자. 자, 원금 3억 원인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만 보신다 그러면은 자, 4월 20일자 쪽으로 오셔서요. 대변 쪽에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 예금을 빼주셔야 되겠어요. 3억. 자, 그런 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죠. 자, 이자가 2,100만 원 나왔습니다. 901번 이자 수익 2,100만 원.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금 받겠는데요. 보통예금 통장에는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뭘 떼고 들어옵니까? 자,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내고 오지요. 그런 걸 우리는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는데 바로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선납세금 3234 빵빵빵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 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요. 선납세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전폐 오셔가지고 4월달 20일자 되겠군요. 4월 20일자. 자, 대변부터 갈게요. 정기예금. 그래서 정기예금 거래처가 나오진 않았어요. 지나가시면서 금액 300 더하기 빵. 자, 다시 한번 엔터 때려주시겠고요. 이자 수익. 자, 오셔서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이게 얼마인지 지금 계산 안 나왔으니까요. 136번 선납세금부터 쓸게요. 선납세금 금액 3234 더하기 쓰셔가지고 나머지 자, 103번 보통예금 마무리 하시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 317766 빵빵빵 이렇게 되는군요.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1번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요? 쭉 오셔가지고 오케이 잘 됐어요.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5월 25일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했어요. 자, 액면 5,000원,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5월 25일자에 우리 지금 보시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했으면은 주식 발행은 자본금 이렇게 쓰셔야 되겠군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그랬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으로 일단 주발초를 빼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5월 25일자 오셔가지고 대변 쪽에 331번 자본금 500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빼다가 결국은 그걸 무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요. 끝났습니다. 자, 6월 18일자입니다. 공장 신설을 위해서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의 취득세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6월달 18일자를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차변에다가 201번 토지를 쓰시는데요. 금액은 1억하고도 100, 350까지도 합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다가 플러스 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8년도 9월에 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2018년도, 자, 지금은 몇 년도인데요? 2020년도 문제가 되겠어요. 자, 2020년도 7월 1일자에 2,000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날짜 7월 1일자 써주시겠고요. 이 상태 대변 쪽에다가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을 빼야 되겠죠. 팔렸으니까요. 가능 증권 금액 얼마를 빼주셔야 되느냐. 지금 2019년도 말 자, 2,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때 평가 시점에서 2,100만 원으로 해놨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2,000에
팔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때 보통예금 통장에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2천 이렇게 써야 되겠고, 언뜻 생각해 보셨을 때 여기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 가지고 뭐가 생겼다? 손실 생겼네. 100만 원 이렇게 쓰시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합계 잔액시한표 잠깐 가볼게요. 합계 잔액시한표를 가셔가지고 합잔, 자 일단 7월 1일자 오셔서는 그 가운데서도 매도 가능 증권 쭉 내리셔서 자본 쪽까지 가셔서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그동안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300만 원 대변에 있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자 평가해 갖고 생긴 이익이 대변에 있었는데 그동안 300만 원 있던 거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지워줘야 되겠어요. 그렇고 여기 있던 10만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1구로 바뀌면서 여기도 군가 없죠. 10만 원 해서 차감하고 돈이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결과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발생했다? 와우, 평가 여기는 처분해갖고 이익 발생한 거죠. 지금 처분이니까요. 자, 여기는 평가고요. 여기는 또 처분 이익이네요. 그럼 또 금액이 어떻게 바뀝니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들어오셔가지고 7월 1일자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 대변 쪽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갔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딱 입력해 보시면은 123번이 있고 178번이 있어요. 여기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178번부터 정확하게 찍어주시고요. 금액은요.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도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은 12월 31일 날 매번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평가가 2019년도 해서 2,100만 원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자리죠. 요 자리에다가 2,100만 원을 써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 얼마에 처분했냐. 2,000에 처분했지만 10만 원 빼고 들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00에서 10만 원 빼고 들어옵니다. 103번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10만 원 빼니까요. 19900 더하기 요만큼이 들어왔다 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지금 손해가 생겨갖고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10만 원 나왔는데 이걸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땐 어디를 가신다? 그렇습니다. 합계 잔액시한표. 자 7월달 1일자 가셔갖고 방금 확인해 보셨잖아요. 대변 쪽에 매도 가능 증권 그동안에 12월 31일 날 평가해갖고 이익 났다고 해놓은 거 이 300만 원 이거 싹 빼버려야 되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됐기 때문에 고로 이제는 대변 쪽에다 정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입니다. 평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입니다. 처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처분해갖고 결국은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 190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어디는 또 평가고 어디는 또 처분이고 복잡하겠습니다만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연말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가지를 못하고 여기는 이제 손익계산서는 단기에 실현될 손익만 가는 곳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됐을 때 이렇게 평가 이익이 자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대변에 2,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쓰셔야지. 여기서 코드 번호 다른 거 쓰시면 또 틀려요. 그렇게 하고 보통 예금에 1,990만 원. 그리고 평가 이익. 그리고 하고 대변에 처분 이익 190.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5월 21일 날 3개월 후의 상환 조건으로 치료 상사의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 만기가 도래됐습니다. 회수해서 원화로 환전했군요. 8월 21일자 써주시면서 이때 대변 쪽에다가 쭉 써주시기를 뭐라고 쓴다. 지금 대여한 그랬으면 대여금이네요. 대여금. 계정 과목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개월 후 상환 조건이었으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뭐 외화가 붙었기 때문에 단기 외화 대여금인지 계정 과목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때
자, 5월 21일자를 가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5월 21일자를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96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4번 단기대여금 맞고 금액은 8,000달러. 8,000달러. 달러. 자, 에다가 곱하기 대여 당시 환율은요 1,200원씩이었으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이 금액이 바로 960만 원이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96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때 회수했을 때는 환율이 안타깝게도 1,100원씩 가갖고서는 와우.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8,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서 88 가바방 빵빵 했어요. 요만큼 880만 원 값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 96 빠방 빠바방. 그러면은 뭐가 생겼다? 아하, 안타깝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간 중일 때는 외환차손, 자, 결산일 때는 외화환산 6글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자 오셔가지고 대변 쪽에다가 114 단기대여금 넣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으로는 960만 원이고요. 거래처가 있었네요. 치료상사에. 그랬으니까 치료상사 계정 거래처가 있을 때는 넣어주시면 좋아요. 차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스페이스 깔끔히 지우셔서 880 하고서 차이 나는 80에 대해서는 외환차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도 끝났어요. 다음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7월 25일 회사는 영업부 부서에 업무용 차량을 렌트를 하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세무 캐피탈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어요.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날짜 7월달 25일 찍어주시면서 유형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형이 일단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가 지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딱 보시고 뭘로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매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입 되겠습니다. 매입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요. 세금 계산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되는 건 51번하고 54 불공이 있겠는데 지금 두 가지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차량이 나왔습니다. 개별 소비세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불공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자, 유형은 불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7월달 25일자 오셔가지고 유형은 54 불공. 자, 품명 지금은 렌트. 자, 영업부 부서의 업무용 차량 렌트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세금 뺀 50만 원만 쓰시겠고요. 세금 5만 원 있습니다. 공급 대가니까 세금까지 합쳐진 거고 지금 여기는 세무 캐피탈 찍어주시면서 전자네요. 밑에 불공 사유 부분에 보시면은 말풍선 누르셔가지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걸로 가셔야 되겠고요.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3번 찍어주시면서 차변에서는 임차. 자, 기존 과목은 임차료 잡아주셔요. 영업부서라고 그랬으니까 800번대 임차료가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보통 예금 처리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7월 25일자 자, 불공이겠고 50만 원, 5만 원 해서 혼합으로 처리하시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8월 13일자입니다. 자, 8월 13일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구매 확인서. 이 구매 확인서가 결정적인 유형을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다. 자, 밑에 보시면 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 쪽에서 고르셔야 되겠고요. 영세율이니까 52번 되겠습니다. 52번. 자, 그래서 여기 유형 보시면은 52번 품목 상품을 매입을 하면서 공급가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거래처 항원
넣어주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1번 찍어주시겠고, 분기에 대해서는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또 3번 되겠고요. 차변에는 상품을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146번 상품이 되겠고,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 예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52번 영세 2천 잘 됐죠?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3번 9월 11일 다음과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을 지급했고요.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달 11일 날 오셔가지고 일단은 문제상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요것도 발급한 게 아니고 받았으니까 50번대네요. 그렇게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요것도 51번이다. 자, 메인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품목은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수량 1000, 단가 3만 해서 공급가 3000에 세금 300만원. 거래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공급받은 다음이고요. 여기는 니소스가 되겠네요. 전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자 찍어주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에 대해서는 일부 복잡해요. 3번으로 해주셔서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대변 쪽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예요. 그래서 101번 현금으로 나간 부분이 330만원, 밑에 하단에 330만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상 다음 달 지급하니까요. 외상 매입금 해서 2,970만원 되겠습니다. 해서 5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유형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8일자가 되겠어요. 9월 28일자.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윤복에게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자, 드디어 부가가치세 여기 포함돼 갖고 275만원. 카드 결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9월 28일자고 이 결정적인 힌트 부분에서 일단은 팔았다. 판매하고 그랬으니까는 자, 매출에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카드로다가 팔았습니다. 카드 매출 나왔습니다. 카드면은 이제 17번 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7번 쓰시는 거죠. 품목 프린터를 그렇게 하고 세금 합쳐가지고 2,750만원을 쓰시면은 카드는 알아서 나눠지겠고요. 자, 거래처 어디다 신윤복 그러면서 카드니까 전자 아니고요. 신용카드사는 미래카드 그랬으니까요. 미래카드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분계는 카드일 때는 4번 되겠습니다. 4번 해서 4번 찍어주시고요. 대변 쪽에 프린터는 비품이죠. 우리 회사의 비품. 그래서 여기다가 212번 비품 금액으로는 얼마짜리냐. 1월 1일 날 400만원에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400만원짜리가 나가요. 400만원짜리 나가면서 차변에 이때 비품하고 관련된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2019년 결산 시에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된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감가상각비는 알려주질 않았으니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지 해야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잠깐 타액 나온 거는 이제 잠깐 보류하시고요. 아니요. 자, 잠깐 나가서 여기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있었고요. 비품 212번. 여기 지금 212번 들어왔는데 이 비품에 대한 거 여기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여기 있으면은 바로 지난달 거까지 지난번 거까지 감가상각 이 누계가 얼마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9월달 28일자 오셔가지고 방금 우리 입력했는데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금액 계산은 4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400만원. 그렇게 하고 1년 사용했는데요. 5년이라고 5년 동안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5 해보시면은 1년에 얼마만큼이냐. 자, 5, 8, 40 해서 80만원씩. 그래서 1년에 80만원씩 감가상각을 5번 한다는 거죠. 1년에 80만원씩.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단기가 감가상각
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9월 28일 것까지 1월 1일부터 9월 28일 것까지는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다가 80만 원 작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했을 거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보니까요. 차변에 자 훨씬 지금 차익 발생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다. 자, 금액은요. 여기다가 얼마를 쓰셔야 됩니까? 70만 원, 70만 원 땅커니 써주셔서 다시 가보시면요. 자, 차변과 대변의 합이 맞아야 되니까요. 7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생겼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프린터는 비품이고요. 비품 40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400만 원짜리가 나갔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비품 나가면은 뭣도 나간다?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80만 원 빼주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275만 원.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갖고 받은 거가 275만 원이에요. 고로 7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잘 됐죠? 잘해서 마무리 하시는데요. 이때 알아서 자동으로 4번 카드를 잡아주시면은 알아서 여기가 거래처 카드, 미래카드로 바뀐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됐습니다. 9월 30일.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에 경유를 넣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카드 결제했고요. 경유입니다. 경유 트럭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승용차였으면은 아마 불공으로 갔겠지만은 지금은 경유이기 때문에 트럭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을 넣으실 때 카드 57번으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57번 카드 결제 그리고 품목 경유 넣어주시면서 자, 세금까지 카드일 때는요 합쳐가지고 해서 88 해서 88,000원 넣어주시겠고 거래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강남 주유소 해서 여기 보시면은 강남 주유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강남 주유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남 전자 지나가시겠고 카드사는요 하나카드 해서 하나카드 찍어주시면서 분계는 카드 결제 나왔으니까 4번 차변 쪽에는 이런 것들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생산 부문에서 그랬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522번일까요? 차량 유지비 522번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57번 카과 잘 됐고요. 여기서 차량 유지비가 제자가 붙어야 됩니다. 제자가 이렇게 제자가 붙어서 5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보시면 미지급금 대변 쪽에다가 88,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8,000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3번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3번 문제는 부속서류가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나왔고 두 문제 합쳐서 10점이네요. 그 중에 1번 문제는 3점 되겠습니다. 3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명세서 중에서 그랬어요. 공통매입세 정산 내역 탭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찍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안부는 예정 때 작성하시는 거고 자, 정산 부분과 재계산은 확정 때 작성하시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24만 원. 자, 요거는 일기 예정 때 이미 안분 계산할 때 24만 원이 불공제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하나를 사왔는데 그 기계장치로 과세 제화도 만들고 면세 제화도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계장치 구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기계거든요. 1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싹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과세 제화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중간에 면세도
면세 제하도 만들어갖고 면세 제하 만드는 만큼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정 때 24만원 불공 처리했고요. 지금 확정 때는 예정 것까지 해서 정산을 하시는 내용이 나왔으니까는 지금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부분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산식은요 이렇게 공급가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찍어주시겠고,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하시면 일단 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서 여기에 맞는 데이터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부분에는 이게 원재료인지 기계장치인지 나왔으면 넣어주시고요. 필수사항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시면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냐, 일기 예정 보시면요 지금 매입세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면 잘 보시면요 과세 매출, 공통 매입세액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쭉 보시면은 60만 원 있고요. 여기 140만 원이 있어서 공통 매입세액은 두 개 합치셔갖고 여기 있던 60만 원 요거 매입세액 요거 하고요. 자, 예정 거고요. 여기 확정 때 또 140이 있어갖고 두 개 합쳐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0만 원을 써주시겠고요. 여기죠. 잠깐 오셔서 여기다가 200만큼을 써주시겠고, 자, 면세하고 관련해갖고 총 공급가액 그랬습니다. 총 공급가액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자료는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면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자, 면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400만 원 있고요. 여기 400만 원 있고 옆에 보시면 또 여기 800만 원이 있어요. 면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합쳐갖고 이 면세 요 자리에 넣어 주셔야 되는 금액은 1200이겠죠. 두 개 합쳐갖고. 그리고 여기는 총 공급가액이니까요. 면세하고 과세하고 저요. 예정 때는 얼마? 600하고 4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인 거고요. 자, 예정 플러스 일기 확정 금액 지금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기 예정이고요. 일기 예정 그리고 일기 확정 건은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000하고 800만 원 해서 엉뚱한 데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2,800만큼 해서 이거는 일기 확정입니다. 이 두 개 합쳐진 금액을 넣도록 얘기를 한 거니까요. 여기 오셔서 총 공급가액은 3,800이 되겠어요. 자, 3,800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는 소수점인 거예요. 면세 공급가액 부분은 방금 보셨죠? 400하고 800하고 더해서 1200이 되겠고요. 그러면 알아서 면세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기 자, 예정 확정해서 모두 토탈 일기에는 60 보시면 63만 1,578원이 불공인 거죠. 불공제의 매입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우리가 기 입력해서 일기 예정 때 24만 원만큼을 불공 처리를 했으므로 24만 원 빼셔가지고 여기다가 24만 원 넣으셔갖고 나머지 39만 1,578원 부분만 이번에는 불공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요구한 게 뭐다? 입력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입력하시오로 끝나는 거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 일자인 6월달 30일자에 자, 여기 이 부분이 원재료인지 혹은 기계장치인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있었다 그런다면 대변적으로 부가세 여기서는 대급금 있지요. 이만큼을 빼서 공제 못 받게 해놓으시고요. 이게 원재료인지 여기는 혹은 또 기계장치인지 해서 6월 30일자에 분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 회계처리 관련된 분개는 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입력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39만 1,578원 나왔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시고요.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신고서 부가가치세 들어오셔가지고 2기 확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셔서는
자, 요 화면 보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에요.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출이니까 1번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3억입니다. 3억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자, 부분에 3천만 원. 이 중에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산세 계산 대상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 넣으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3억 넣어주시겠고요. 3억. 그리고 3천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그랬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매출 중에서도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천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600 들어갔고요. 그 다음 3번 정규 증빙 미발급 과세 매출액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공급가액 40만 원과 부가가치세 4만 원 그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거니까요. 기타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40만 원, 4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영세일 매출액이 있었으니까요. 요거는 국내 거는 12번입니다. 여기 지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넣어주시겠고, 영세니까 부가가치세가 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직수출은 유형 16번이니까 기타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년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자, 요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해갖고 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50%를 회수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 자, 2천에 200이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지금 여기 포함된 금액이었으니까, 그렇다면 200만 원이 부가가치세인데 그 중에 50% 회수했으니까 100만 원 세금 이번에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대손세 여기다가 가감에다가 그냥 넣으셔야지, 마이너스 넣으시면 또 대손세 강제받는 거예요. 세금을 이번에는 100만 원을 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매입 쪽으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매입. 자, 매입 부분에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 바로 밑에 있지요. 그 중에 세금 계산서 3억과 3천만 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은 3억과 여기다 3억과 3천만 원 넣었고,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사업과 직접된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불공이지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오셔서 여기다 또 2천을 넣으셔갖고, 자, 여기 지금 넣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밑에, 자, 다른 자료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옆에다 넣으셔야 16번에 반영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요 자리에다가 2천 해서 200 이렇게 또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 그랬으니까요. 여기 지금 쭉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옆으로 오셔서 14번 여기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일반 매입이니까요. 여기 2천만 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겠고, 200만큼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예정신고 당시 미환급세액이 있었으니까 미환급세액은 자, 21번 칸 여기다가 찾아서 잘 나왔습니다. 잘 넣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중 지연 발급분 2천만 원에 대한 거, 자,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부분으로 자, 보셔서 여기입니다.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부분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2천만 원 자, 넣어주시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100분의 1이에요. 자, 공 두 개를 딱하니 지워주시면 20만 원만큼, 자, 20만 원만큼 화면 조금, 자, 보시면은 여기다 금액 알아서 계산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금액을 자, 2천만 원 딱 넣어주시면 알아서 20만큼 가산세가 들어갔고요. 여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꼼꼼히 이 화면하고, 자, 화면이 자, 이렇게 조금 키워가지고 여기도 보시는데요. 자, 두 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 보는 게 낫겠죠. 두 개 다 비교하시면서 3천, 600, 4만 원, 100만 원, 자, 37040 오케이.
다 잘 맞아가지고 맨 밑에 자, 차가감이 424만 원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424만 원이 잘 나왔습니다. 해서 가산세까지 20만 원 잘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제조부서가 구입한 소모품 중에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60만 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결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수동 결산 되겠죠. 수동 결산. 자, 또 한 가지가 자동 결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자동 결산 하시면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이 기말 상품 재고액 구하실 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대손, 세 번째 감가, 네 번째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가 지금은 이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자동 결산에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수동 결산에서는 소, 선, 미, 외평, 유평, 미결산. 자, 미결산 항목은 현금 과부족이라든가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임시 계정들 다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현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해보실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 유동성, 부채로 대체도 하셔야 되겠고, 이 부가가치세 12월 달이면 또 정리도 하셔야 되겠고, 보통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있으면요 단기 차입금으로 정리도 하셔야 되겠어요. 보통예금 통장 정리도 하셔야 되겠죠. 또 더 생각나는 게 지금 번뜩 없어요.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거 있으면 또 정리도 하셔야 되겠고,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101번 현금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998번 법인세까지 현재 정확하게 이번 결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하셔야 되니까는 할 게 참 많을 건데요. 그 중에 1번이 바로 소모품비 정리. 여기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해서 얘네들은 뭐다? 손익의 정리가 되겠죠. 손익의 정리. 그래서 이 손익의 정리하실 때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뭘로 묶어주시겠고요. 수익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 나머지 요 얘들은 비용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들을 하셨을 걸로 보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소모품이 나왔으니까 소모품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구입 시점에서 자, 뭘로 처리를 했느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모품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소모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결산이죠. 결산 시점. 자, 결산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소모품을 빼주셔야 되겠어요. 소모품을 자, 이렇게 빼주시고, 소모품. 그리고 차변에는 뭘 쓰신다? 소모품비를 쓰셔서 자, 얼마만큼 자, 요번에 지금 사용했는지 요걸 또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240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게 60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용한 거는 얼마다? 180. 그래서 사용한 거는 빼주셔가지고 여기다 180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소모품 B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조부서였기 때문에 제조 경비 쪽, 즉 500번대 530번 소모품 B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12월 31일 날짜에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에다 차변에다가 530번 소모품 B 써주셔서 180, 대변 쪽에다가는 소모품 172번도 있고 122번도 있고, 자, 뭘로 쓰셨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122번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수동 결산 나왔고요. 또 넘겨가지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맞죠? 자, 2번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나왔습니다. 현금 과부족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먼저 가보셔야 되겠죠.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셔서 자, 현금 과부족 잔액이 어느 변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니까 대변 쪽에 5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그렇죠. 차변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서 차변 쪽으로
빼주시면서 대변 쪽에다가는 이때 잡이익이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잡이익. 그래서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일반점표 오셔갖고 12월 31일자에 자, 차변 쪽에 141번 현금 과부조 자, 오셔서 5만원 처리됐고요. 대변 쪽에는 잡이익 해서 5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수동 결산이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기 예금에 대해서 당기분 이자를 자, 계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3억 원, 지금 3억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3억. 자, 3억에 대해서 1년권 이자가 1%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 2개를 떼셔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300만 원만큼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년 거니까 나누기 12달 하셔야 되겠고요. 자, 계산기를 잠깐 또 써볼게요. 자, 3억에 대한 1% 300만 원을 12달로 나누시면은 25만 원씩 나왔습니다.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4월부터예요. 이번 연도 4월부터니까는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토탈 9개월. 자, 9개월이 되겠네요. 이번 연도 거가 자, 9개월 25만 원씩 9개월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가 9개월을 곱해 주시면은 225만 원만큼이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자 수익이. 자, 고로 이쪽에 지금 이자 수익을 딱 쓰셨으면은 자, 차변에 뭘 쓰셔야 되느냐? 바로 상단 위쪽에 올려 보시면요. 쭉 보셨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니까 지금은 이자 수익이었으니까 차변에 미수 수익을 쓰셔야지 엉뚱하게 선급 비용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고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에 901번 이자 수익 먼저 썼고요. 225만 원 썼고요. 차변 쪽에는 미수 수익 해서 미수 수익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 4번입니다. 4번.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기말에 외화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보시면은 몇 달러가 2만 달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 환율이 1150원 같다는 것입니다. 1달러당.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결산 시점이에요. 결산 시점에서 여전히 이 달러는 2만은 바뀌지 않겠지만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1200원이 간다는 거죠. 와우.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얼마만큼? 50만 원만큼이 자, 플러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현재 평가를 했을 때 2만 달러 곱하기 50원. 그렇죠. 50원 해가지고 는 해가지고 여기 금액이 10이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그래서 100만 원만큼이 결과적으로 외상 매출금에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6글자 외화 환산 이익이 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넣어보겠습니다. 차변 쪽에다가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ABC 넣어주시면서 금액은 100만원 대변 쪽에다가 자 외화 자 환산 이익 해갖고서는 스페이스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5번 문제는 퇴직급여 추계액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즉 무슨 뜻이다. 이번 연도 우리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자, 사원들이 퇴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준비되어야 되는 생산부서 금액은 3천만 원이고 판매관리부서는 1,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이미 1,500이 있고 1,300이 있으니까 나머지만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도 나오셔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은 결산자료 입력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 찍어 주시겠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퇴직 충당이라고 하는 칸이 있죠. 자, 이 칸에다가 퇴직급여 추계 요 부분이요. 여기다가 요거 이번에 3,000 여기다가 1,000 이렇게 넣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1,500 여기 마이너스 300 하고 결산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죠. 요거 활용하세요. 밑에 보시면은 모든 주저리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글자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면은 알아서 반영이 되고 전표 추가 이것만 하시면은 알아서 다 추가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나가 보시면 일반 전표에 자,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자, 쭉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3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환입됐고 자, 이쪽은 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거는 자, 오셔가지고 합계잔액3표를 가셔가지고 여기서 12월 달 31일 찍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295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죠. 비유동부채 쪽에 쭉 오셔서 자, 여기죠. 여기 이 금액이 지금처럼 4천만 원. 자, 4천만 원이 만들어져 있으면 요 두 개 합쳐 놓은 금액하고 자,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끝났지만, 시험에서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가주시겠고요. 12월 달 찍어주시겠고,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잉여금 쪽에 가셔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아니오를 하든 예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오셔서, 자, 요 단기순이익 보이시죠? 이 단기순이익.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자, 하심으로써 완전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재무회계 쪽은. 자, 바로 이어서 원천징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5번 되겠습니다. 5번 이쪽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업부사원 김한국 씨 입사일이 2020년도 1월 1일입니다. 국내 근무하고 있고 사원 등록 코드 번호는 105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국 씨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하신 후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6점이 되겠습니다. 6점. 자, 일단 여기 지금 사원 등록으로 들어오셔서 사원 등록에 밑에 하단 쪽에다가 105번으로 자, 이름은 김한국이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자, 밑에 있습니다. 77 해서 여기다가 77 022610413118 넣어주시겠고 입사일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국인 되겠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탭,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오셔서 자,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쭉 입력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본인 있고요. 두 번째 배우자. 자, 나여성부터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배우자는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넣어주시겠고요. 배우자 이름은 나여성입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넣을게요. 1번 자, 80122620569117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김조선, 김한국 씨의 직계 존속입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찍어주시면서 김조선, 자, 내국인 주민번호 넣어주시면서 47091210056118 73세이셔가지고 63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경로 우대. 자, 그 다음에는 강춘자 어르신은 나여성의 직계 존속이니까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2번 되겠습니다. 2번. 강춘자 어르신 넣어주시겠고 1번 주민번호 49121320556118 됐어요. 자, 그 다음 김우주 여기는 지금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 자녀는 4번 되겠습니다. 직계 비속은 4번 넣어주시고 이름은 김우주가 되겠네요. 내국인
주민번호 1번 15062240611316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김관우, 자, 김관우도 마찬가지죠. 4번 해서 김관우 1번 찍고 170912 301 61 624 해서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가 나왔습니다. 김부산, 형제자매는 6번 김부산 넣어주시겠고요. 내국인, 자, 1번 넣어서 790926 1005616 넣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한국 본인하고 관련해서는 늘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 부모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여성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 자, 보시다시피 5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득 금액 때문에 나여성 배우자는 불호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 때문에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못 받겠습니다. 100만 원만 넘으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 김조선, 자,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일단 장애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겠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으므로 무조건 분리예요. 소득 없음으로 보셔야 되니까는 여기 요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춘자 어르신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에 있지만 자, 요 경우에도 가족 중에 그러니까 자녀, 강춘자 어르신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100만 원 초과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우주가 되겠습니다. 우주. 자, 장애가 있습니까? 오. 그러면 우주 쪽에 오셔가지고 장애 쪽에다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그러면 1번 장애인 카드가 있다는 얘기니까 1번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장애가 있을 때 소득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장애는 나이를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따지고 있으니까요. 잘 됐고요. 김관우. 자, 김관우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이니까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단 위쪽에서 김우준 자녀 1번 체크해 주시면서 첫째 자녀 되겠고요. 두 번째 김관우는 자녀에 해당이 되면서 둘째 자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부산 씨는 김한국의 남동생이 되겠고요. 장애가 있는데 소득이 없으므로 자, 이 경우는 장애인 체크를 해주시면서 장애인의 중증 환자 3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여성 씨가 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어르신들은 경로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우주 오케이 잘 됐어요. 김분산도 잘 처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2번 되겠습니다.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를 보시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오셔서 F2번 눌러주시겠고 김미영 불러와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부양가족 현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와서 보시면은 김철수, 자, 김미영 씨는 잘 입력되어 있고 김철수 부친이십니다. 부친. 지금은 연세가 40년 지금 생이시기 때문에 80세면요. 60세 이상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60세 이상으로 넣어주시는데 아하 여기 퇴직소득 금액이 있었습니다. 퇴직소득 금액이면은 금액 때문에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부로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영희 씨는 모친이시고요. 특별한 소득하고 관련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60세 이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세시니까 경로 우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수 자녀입니다. 중학생. 자, 이랬을 때 소득이 지금 얘기가 없으니까 20세 이하 자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박분수
자, 여기는 미취학 아동이에요. 그러면 20세 이하 자녀로 넣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미영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씩 밑에 하단에서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맨 끝에 연말정산 입력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부금 나왔습니다. 기부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일단 종교단체 기부금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종교단체는 이렇게 지금 20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종교단체 잘 찾으셔야 되겠는데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맨 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넣겠습니다. 200만원. 자, 이렇게 딱 커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암보험. 자, 보험 부분입니다. 보험은 쭉 올려보시면은 또 보험료가 있겠습니다. 보험료. 자, 요 부분에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 해갖고 일반과 장애인 보험이 있는데, 자, 김미영 씨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암보험, 9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 부분에서도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자, 여기 100만원 들어가 있네요. 해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쪽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필라테스 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대학원이나 뭐 이런 정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교육비 공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신용카드 쪽으로 와서요. 신용카드 쪽 쭉 내려가지고, 자,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자, 또 열어주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중에 10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200만원, 도서구입비 7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이제 오셔서 찾으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1000만원 다 넣으시면 안 되겠죠. 일단 대중교통 해서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200만원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 여기다 또 70만원이네요. 70만원 넣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 주셔야 되니까요.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730만원 넣으셔야 밑에 하단에 1000만원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현금 영수증이 975만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넣으시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또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다가 300만원 먼저 써주시겠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죠. 여기다가는 300을 뺀 675만원 되겠습니다. 675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셔서 전체적으로 1975만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어요. 이 내용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습니다. 본인 거는 끝났고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김철수 어르신은 보셨다시피 방금 소득이 있어가지고 퇴직소득 금액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이거 받으실 수가 없겠고요. 자, 만약에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인학교 등록금 이런 것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모친 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모친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쳐야 되겠습니다. 160만원 다시 수정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기부금 쪽으로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외 쪽으로 오셔서 쭉 내려갖고 가서 써보시면 자, 쭉 내려가지고 종교단체 자, 외로 해서 넣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자, 이 자리에다가 20만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직불카드 사용액 600만원 있어요. 자, 카드 쪽으로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카드는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 오셔가지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600만 원인데 그 중에 전통시장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500만큼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를 300에서 400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문수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등록금, 자, 교육비가 되겠네요. 쭉 올라오셔서 교육비 쪽을 찍어주시겠고요. 일단 중학교면은 초중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80만 원 넣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요, 지출 금액란에 80만 원도 있고 중학교 교복 구입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80만 원 넣고, 두 번째 25만 원, 교복도 되지요.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복까지도. 그 다음에 또 넣을 게 있었나요?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다시금 오셔가지고 70만 원 들어갔어요. 의료비 부분에서 여기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만 원에다가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이 부분은 50만 원까지죠. 일단 금액은 초과되지가 않았으니까요. 합쳐서 85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85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저축성은 안 되지만은 이런 보험은 되는 것이겠고요. 다시금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합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90만 원에다 18만 원 합쳐가지고 자, 108만 원 되겠지요. 9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었네요. 또 다시 오셔서 현금 영수증 카드 신용카드 부분에 오셔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해서 보시면요. 여기 부분인데 25만 원 합치시면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700만 원. 자, 이제 남은 게 있다면은 박분수, 유치원 등록금 되겠어요. 교육비 쪽으로 또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취약전 아동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다가 들어오셔서 180만 원 넣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던 저축성 보험료는 해당이 안 되죠. 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일단 김철수 어르신은 퇴직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자, 보험료 전체적인 합계 108만 원이라고 그랬네요. 보험료 한번 가서 보시는데 108만 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분 쭉 오셔가지고 160만 원. 자, 본인 거는요. 전체적인 합계는 잘 맞아요. 245만 원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잘 넣으셔갖고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본인 거하고 기타하고 해서 금액이 합쳐서 245만 원 들어갔습니다. 교육비도 285만 원 잘 들어갔죠. 방문수 등록금 교복이랑 해서 잘 들어갔고요. 필라테스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고 자, 신용카드 부분은 되게 복잡했었나 봐요.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부분에서는 김철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맞죠? 공제 대상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부금 부분 자, 나머지 이제 보험 부분에서는 보험 108만 원 오케이. 자, 의료비 부분 해서 245만 원, 교육비 자 285만 원 잘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은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 지금 오셔서 2,600만 원 잘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시는데 화면에 730, 500, 675만 원. 현금 영수증이 뭔가 이상이 있어요. 675만 원. 여기 지금 금액이 아하. 자, 여기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었네요. 잘못 넣었나 봐요. 이 부분 전체적인 합계는 맞는데 자, 전체적인 합계는 맞는데 방금 제가 여기 입력을 하면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액 도서 구입비라고 했는데 요거를 앞에만 읽고 뒤에는 안 읽었던 거죠. 이런 실수를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675만 원 여기다가 지금 25만 원 합쳐서 여기가 9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해서 정확히 또 여기 400, 200 침착하게만 넣어주시면은 문제가 안 되고요. 기부금 아까 했었습니다. 기부금 해서 전체적으로 20. 자, 종교단체 외 그리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200.
까지 하셔서 완벽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